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바무라 에미코 씨의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이 시바무라 에미코 씨는 일본 개인 납세 1위, 또 일본의 최고 부호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첫 번째 제자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스승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 또 성공 철학을 이 책에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먼저 프롤로그 부분 같이 읽어 드릴게요. 프롤로그. 일본 최고의 부자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 저에게는 30년 가까이 스승으로 모셔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긴자 마루칸의 창립자로 1993년부터 12년 연속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 10위 이내에 등재된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는 히토리 씨를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극히 평범한 장사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사장이라고 하면 꽤 나이 든 사람을 상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 히토리 씨는 정말 젊고 좋은 남자입니다. 특히 저는 히토리 씨의 맑고 예쁜 눈동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이전에 제국 호텔에서 마루칸의 파티가 열렸을 때 히토리 씨가 셔츠 차림으로 호텔 복도를 걷고 있는 걸 보고 어느 외국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 사람은 배우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멋진 히토리 씨가 어느 날 누구라도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은 무리야.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매력이야. 이 세상에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럼 매력이란 뭐냐?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비슷한 거야. 지구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건 다르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는 거야. 이 우주에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떠 있어. 그중 흡인력이 높은 것도 있어서 그 주변의 것들이 달라붙었고 전보다 좀 더 흡인력이 높아졌어. 거기서 또 붙고 붙어 지구가 생겨났지. 하지만 흡인력이 없어지면 지구는 다시 흩어져 버릴 거야. 매력도 이와 같은 거야. 지구에는 인력이, 사람에게는 매력이란 것이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란 것이 있고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지.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액수가 줄어들어. 이 우주 저금은 뜻밖의 금리가 붙곤 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늘 웃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 300만 점이야. 거기에 금리가 많이 붙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왜냐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다는 건 돈을 받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는 거니까. 공짜로는 웃지 않는다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마이너스 100만 점이야. 늘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때만 웃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리는 돈을 맡길 때보다 빌릴 때가 높아. 그래서 우주 저금을 마이너스로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는 필시 매력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주 저금으로 돈을 빌리기만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빌리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아. 그것보다 매력을 저금하는 것, 우주 저금액을 늘려가는 것, 이것만 하고 있다면 원래도 성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변두리에 있는 술집이라도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 채소 가게든 뭐든 그래. 모든 것은 매력이 있는 곳에 모이기 마련이야. 매력 없이는 사람을 모을 수 없고 장사를 잘할 수 없어. 그런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100만 점이라고. 혹시 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주세요. 이 책에서는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히토리 씨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토리 씨의 말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히토리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100%는 없다. 거의 세뇌되고 있지 않는 한. 자유롭다면 그렇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히토리 씨의 생각에 공감하고 공명하고 즐기면서 우주 저금을 늘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히토리 씨에게도 매력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 의외로 재미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가진 것 없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운의 법칙. 불황의 시대, 상품보다 중요한 가치. 불황이라느니 거품 경제 붕괴 후 주가가 최저로 떨어졌다느니 하는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 모두 침울해 있을 때 일이다. 히토리 씨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지금은 디자인의 시대야. 디자인의 시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차를 살 때 그 차의 겉모양을 보고서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를 결정하잖아. 디자인의 시대란 그런 거야. 옛날에는 차 내부를 살펴보지 않았다가는 속거나 작동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품질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잖아. 하지만 디자인의 시대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몇 기통이 아니면 차가 멈춰버린다거나 내부를 살펴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 요즘 차들은 웬만한 것이면 싱싱 잘 달리고 별탈 없이 움직여. 말하자면 일일이 속을 살피지 않아도 어떻게 되어버리는 시대는 아닌 거야. 옷도 그래. 한번 세탁하면 너덜너덜해져서 입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품질은 일단 안심한 상태에서 디자인이나 색상을 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거야. 나는 이것이 디자인의 시대라고 봐. 요즘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물건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진자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 시소를 떠올려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 세상에는 전부 가라앉아 버리는 일 같은 건 없지. 무슨 말이냐 하면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면 인간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이야. 물론 인간의 가치가 전부 올라가는 건 아니야. 매력 있는 사람이 부각되는 거야. 요즘 나는 신상품을 아주 많이 만들고 있어. 이게 내 일이니까. 열심히 만드는 거야. 하지만 물건에만 의지하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지금 모두들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마루칸의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왜 핸드폰 있잖아? 이게 원래는 전화지만 그 기능뿐만 아니라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잖아. 매력이란 건 이처럼 기능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자 자기의 매력을 향상하지 못하면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옛날에 203 고지 전투라고 있었어. 거기를 가는데 총도 없이 맨손이라면 온몸이 벌집이 되리란 건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앞으로 스스로 능력을 높이지 않은 채 일만 한다면 모두 그렇게 되고 말아. 물론 좋은 상품도 만들어야겠지. 하지만 상품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 그것을 파는 사람의 매력이 더해져야
하나의 물건이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해. 상품에만 의지했다가는 판매를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일 거야.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파는데 굳이 당신이 파는 곳에 가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 매력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상대가 기뻐할 만한 일, 상대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흠을 들춰내려고만 해서는 안 돼. 뭔가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야. 또 매상의 문제도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인간적인 매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다지 초조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가 매력적인 인간이어서가 아니다. 자신이 매력적인 인간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 스스로 희망적인 관측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히토리 씨의 이야기를 듣고서 초조함을 느끼지 않았던 건 지금까지 그에게서 배운 것들을 응용하고 강화했기 때문이다. 히토리 씨에게 나는 주로 이런 말을 들었다. 마음을 풍요롭게 가져라. 행복해져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라. 그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준 이유는 우리가 원래 장사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된 그야말로 친구 관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자신의 친구가 곤란하면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히토리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부족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그리고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연장선상에서 장사꾼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고 나는 그것을 선택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히토리 씨에게 들어온 얘기와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재밌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히토리 씨의 매력론을 소개하기로 한다.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을 내치는 말. 히토리 씨는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죠? 이 물음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무엇에 매력을 느끼냐는 사람들 제각각 다 다를 거야. 예를 들어 너무나 평범한 남자가 있다고 해. 그냥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남자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군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 게이오 대학에서 최고였대. 게다가 그 사람 아버지가 오사카 사장이래. 시장이래. 외동아들에 돈도 많대. 하는 등의 말까지 들으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돼. 요컨대 좋은 말을 더 해나가면서 매력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될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매력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 매력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자신이 내뱉는 말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지. 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지 찬찬히 보면 반드시 매력이 없는 말을 하고 다녀. 불경기네요? 한 번 정도 말했다면 괜찮아. 하지만 불경기라는 말이 입에 붙었거나 정치를 잘 못해서 관료가 부패해서 라는 식의 푸념만 늘어놓는다면 매력이 없어. 아무리 불황이라지만 아무것도 안 살 순 없을 거야. 확실히 잘 되는 가게도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못하리라는 법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야. 이처럼 매력적인 말을 하면 매력을 저금할 수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 저금액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나왔어.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매력이 되니까 플러스 100점이야.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렇고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며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면
마이너스 100만 점이 돼. 그러면 저금은커녕 빚이 되고 말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 반대로 자기 학력을 과시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리낌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해준다면 플러스 100만 점이야.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 우주 저금이란 건 말이지 엄청난 금리가 쌓이는 거야. 나는 자주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방법을 얘기하자면 우주 저금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적인 발언을 하고 우주 저금을 저축해.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 없는 말만 해서 우주 저금이 마이너스 뿐이야. 우리 가게는 큰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었어.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투덜거리는 사람은 매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지. 골목 안쪽 구석이라도 가게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것도 찾아주는 손님이 분명 있겠지?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은 다들 차가 있으니까 우리 가게에 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손님이 찾아와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야. 그런 가운데 우주 저금도 차곡차곡 계속해서 불어나게 돼. 장소가 나쁘다느니 뭐가 나쁘다느니 해도 깊은 산 중에 피어있는 벚꽃이 매력적이라면 사람들은 산을 찾아오게 돼 있어. 멀리 떨어진 하와이도 비행기 타고들 다 가잖아. 장소 탓만 해서는 안 돼. 자기의 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산 중에 핑 벚꽃도 보러 가는데 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겠어?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어도 아주 잘 되는 가게와 잘 안 되는 가게가 있잖아? 그럴 때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말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매력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렇다면 매력이란 뭐냐? 간단해. 매력적인 말을 하고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단지 그것뿐이야.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봐. 지금 한 행동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봐. 매력이 없다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말이지.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데 고객이 모일 리가 없잖아? 끌어당기는 뭔가가 없다면 방법이 없어. 사람은 상대의 뭔가에 이끌려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해 나가야 하는 거야. 남이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지혜를 내놓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전혀 매력이 없다고 봐. 그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지 어떤지 생각해봐. 이해할 수 있겠지? 매력 없잖아. 학교에서도 그랬을 거야. 후배가 들어왔을 때 선배의 입장에서 잘 이끌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배라며 거들먹거리기만 하던 사람은 꼴보기 싫은 녀석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매력적인 인간은 매력을 저금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방법론이나 테크닉의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매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춤을 잘 춘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의 매력을 키워나가야 해. 매력적인 말을 하면 자신도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 좋지 않겠어? 나는 얼굴이 커서 안 돼. 다리도 짧고. 자신의 매력을 키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력이랑 얼굴 큰 거나 다리 짧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험프리 보가트 같은 사람, 다리는 짧고 얼굴은 엄청 커. 그런데도 굉장한 매력이 있잖아. 확신하건대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는 매력 같은 거 절대 생기지 않아. 듣는 사람 마음도 가벼워지고 환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나는 상체가 길어서 앉아있으면 꽤 멋져 보인답니다. 스스로를 매력적인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병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아. 병이 있더라도 아직은 살아있잖아. 병이 아니더라도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병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이상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봐. 나는 배우고 배운 것을 남에게 다시 가르쳐주면서 웃는 얼굴로 밝게 살아갈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 듣는 사람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권유를 받을 때가 있을 거야. 이 책 읽어봐.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난 잘 몰라서. 안 돼. 그런 말을 해서는 당신이 잘 모르니까 상대가 추천해 주는 거야. 다 잘 아는 사람에게 책을 읽으라는 말은 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봐. 머리는 좋지 않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잘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멋지잖아. 사회에 나와 출세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또한 남의 친절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저 이거 읽어봤는데 재미없던데요? 일단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 잘난 척해서는 안 돼. 좀 더 매력적인 말을 해야 돼. 지나가다가 대충 읽어봤는데 그저 그렇더군요. 가 아니라 그거 읽어보니 굉장히 공부가 되던데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것이 진짜 매력적인 거야.